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따님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대학원생 논문 관련이나 과거 SNS에 올리신 내용과는 배치된다는, 따님 상황이 배치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부자가 오늘 출근하면서 한 얘기를 보셨습니다. 사과나 이런 건 없고 질책 받겠다. 네. 수용하겠다 일단은. 네. 하지만은 불법은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뭐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니까 적어도 이대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기 싫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항상 간과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 정서, 국민의 감정이 좀 저기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일 큰 지금 장벽에 놓여 있는 건 법 제도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 정서, 국민 감정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제도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그건 제가 볼 때 조사하고 수사에서 나올 문제이지만 뭐 예. 후보자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절차적 과정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뭐 보도자료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하자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저렇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이번 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국 후보자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큰 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조국 지금 후보자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부정 입학 의혹을 거론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부정 입학이 있어서 화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결과는 결국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의 SNS 통해서 1대 99 사회 이거는 혁파돼야 된다. 예. 자, 청년들의 지금 금수저, 흑수저 이 문제 혁파돼야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정말 장학금을 못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 엄마 잘 못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저런 어떤 특혜도 못 받는 많은 지금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보면 그 딸이 보면 한 번 대학교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예.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예. 자, 장학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장학금이라는 게 지금 뭐 각 고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예 성적 장학금을 없앴습니다. 아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400만 원씩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부산대 의전을 다닐 때 6차례에 걸쳐서 장학금을 1,200만 원 받았어요. 예. 근데 조국 후보자 지금 재산이 얼마죠? 56억 원입니다. 자, 집도 부유한데 장학금을 계속 받아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세계적인 논문에 거기에 1저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아무나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예. 2주 동안 아르바이트 인터넷 했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저자로 넣어줍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딱 한 번 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게 일반 학생들이 그 단국대 의대 가서 저 좀 아르바이트 할게요. 인턴 할게요 하고 해서 들어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자, 그런 걸 본인이 해놓고
지금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 뭘 감수하겠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적으로만 따진다는 게 예.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청와대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교율이 돼가지고 나온 거 비슷해요. 보면은 일단 청문회를 좀 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계속 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불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죠. 근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범법자니까 자백한 거면 청문회를 못 가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 제도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만 스크리닝 하겠다, 검증하겠다는 취지면 경찰이랑 검찰, 수사기관만 동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 형사기록만 보면 되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는 도덕성도 검증하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뭐 교수님, 조국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법에 대한 격언이 있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런데 우린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거면 불법, 탈법 말고 그 위에까지 더 폭넓게 검증하는 게 청문회죠. 예. 그걸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걸 가리키는 교수님이 난 불법 인 게 없으니까 뭐 이거 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또 뭐 사실은 조국 교수님이 하신 말로 조국 교수님을 다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공격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상대로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지만 외부 강연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외부 강연을 한 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가장 주된 고객층이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해서 가장 주된 고객층이 청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 그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때는 성적이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문제로 할 수 있지만 개인 장학금은 개인 그 교수가 주는 장학금을 주시는 분 그분의 취지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무슨 네.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이 따님이 이제 이번에 복학을 한대요, 그죠? 복학을 해서 부산 의전원을 조국 교수님 따님이라고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라고 아주 떳떳하게 끝까지 잘 다니시겠죠. 근데 저 감수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게 조국 교수님이 조국 후보자가 감수해야 되는 것보다 그 아들, 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워요. 예.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글쎄 하재근 표현님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의전원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기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네티즌들이 그것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다. 아,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시험을 안 보고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나 처음 예. 알았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영 외고, 그러니까 특목고에 들어가면서 귀국 자녀 전형 입학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귀국 자녀 전형으로 예. 시험을 안 보고 그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필기 시험을 안 보고 예.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생태환경공학과에 들어가면서 수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면서 서류 면접 전형으로 들어갔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여러 가지 꼼수를 써가지고 예. 굉장히 어떤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어떤 특권층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교묘하게 맞춰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한영외고 들어갈 때 어떠한 그 특권적인 특혜 같은 것은 없었다. 뭐 중학교 교과 성적이라든가 영어 논술, 말하기 시험 이런 것들 나름의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명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고려대 들어갈 때 처음에 소문이 나오기를 의혹이 나오기를 과학 영재 전형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그 이제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 있잖아요. 예.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과학 영재로 들어갔다. 처음에 그렇게 소문이 나왔는데 이제 해명이 나온 것은 과학 영재 전형이 아니라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고 논문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굉장히 일반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 그런 코스를 밟았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분들한테 의구심을 사고 또 상대적 예. 박탈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 후보자 얘기대로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건 없어요. 여기서 또 특혜가 주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논문이 문제예요. 논문이 그러니까 외고에서 대학을 가고 의전연을 갈 때 논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논문이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지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외고 나왔잖아요. 인문계를 나왔잖아요. 근데 인문계를 나왔는데 이공계를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공계 입장에서 수시 저장을 할 때 뭘 보겠습니까? 이 학생이 이공계를 들어와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나 생물이나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하려면. 자, 그 판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 했냐면 바로 이제 외고 2학년 때 단국대 의대를 가서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예.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됐습니다. 뭐 지금 김종국 교수도 계시지만 학교 다니면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에요. 제일 저자 된다는 거 무진장 어렵습니다. 예. 사실 공동 저자가 다 교수와 박사급들이에요. 6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2주 동안 영어 몇 개 번역해 줬다고 해서 이렇게 제일 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주대 생명공학과에 가서 거기서 뭔가 또 3주 동안 인턴을 하고 거기에 또 제3저자가 됐어요. 예. 논문 초록에. 근데 그 교수님이 보니까 바로 이제 조 후보자 따님의 그 어머니와 조 후보자 부인의 그렇죠. 부인과 대학교 친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이 고등학교 자녀들의 어떤 논문을 다 한번 스크린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돼서. 그랬죠. 근데 네. 그때 보면 이 자격이 뭐냐면 단국대 같은 경우는 단국대 의대 연구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공주대도 마찬가지로 공주대 생물학과 이 연구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러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소개서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예. 자,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이런 그 능력을 했다라고 자기소개서를 거기에 분명히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입학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조국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부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의학 그 병원협회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논문에 교수가 자의적으로 예. 제일 저자를 하는 것도 2008년 이후에 황우석 사태 이후에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저기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노벨상감 아닌가라는 그런 비아냥도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지금 학계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국대가 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밝혀지면 연쇄적으로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국대에서 일단 사과를 했고 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왜 소속을 연구원으로 하냐. 2주 인턴하는 사람한테 그 소속 지위를 준다는 거는 네네. 그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예, 일반적인 지위는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라는 게 올라오게 되면 그 내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 그게 밝혀지게 되면 예를 들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 1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썼는데 논문 예.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 지도교수란 분이 장 교수란 분 말씀하신 게 참 좀 난해해요. 제일 저자로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놀랍게 열심히 했다. 실제로 제일 저자로 적절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게 연구 윤리에 맞는 거고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뭐 예. 그 당시에 상당히 그 학계의 관행적인 측면에서 뭐 어린 학생이 외국의 대학에 간다고 하니 가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조국 교수 이런 분들 떠나서 학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학계 연구윤리들을 많이 지켜오지 않았던 측면들과 입시라는 것이 결합된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이게 또 특히 예를 들면 정보가 많은 뭐 강남 지역 입학 전형에 많이 결합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솔직히 우리들의 과거에 아주 나쁜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위 그 당시에 조국 후보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고 좀 그건 좀 사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것을 갖다 100% 예를 들면 입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또 예를 들면 단정할 직접적으로 수가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네. 때는 오히려 그거는 정확한 팩트가 없다면 오히려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좀 자제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논문 저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 교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일저자를 누구로 하는 거냐는 책임 저자가 결정을 하는 문제니까 고등학생이 무슨 충분히라고 얘기는 못하죠.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그 충분하면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책임 저자인데 일저자, 책임저자 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걔가 대학 가는데 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저자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게 되겠어요? 고등학교 때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뭐 실험실에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지금 2, 3일 하다가 그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나는 지금도 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좋아요. 너 뭐 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고대. 아니, 그래서 내가 사실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아니 그럼 거기 갈 거면은 뭐 여기 와서 난리를 쳤나 뭐 그런 생각이. 뒷부분에는 보면은 은연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실망했다. 예. 조국 후보자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대학 간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조국 교수 후보자 말씀으로는 가족이 아무도 안 원했다는데 근데 알아서 했다는 외국 얘기잖아요. 대학 간다는 예. 걸 저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뭐 따님이 얘기를 했든 뭐 그 누군가는 가족 중에 얘기를 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내가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외국 학술지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국내 이제 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국내 학술지에 등록하는 그런 편의도 봐줬다 이런 인터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외국 대학 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명확하게 해준 건데 조국 교수님 후보자 발언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다행이구나. 내가 저 세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진짜 지금 내가 나왔던 학교 못 나오고 시험도 안 됐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해주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서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뭐 공주대 이제 논문 할 때도 보면 그 어머니가 따라가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조국 후보자 부인도 알아요. 근데 그 부인이 따라가서 그 인터뷰를 면접을 할 때 그 면접하는 교수님한테 얘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아는 사이라서 면접에 들어가서.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부정 입학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고대에서는 원래 기준 그 세계 선도 인재형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일정 부분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부모님이 일정 부분 어머니가 많은 걸 알고 계셨다는 거, 정보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논문과 관련해서 저는 그 단국대 논문을 보니까 제목에서 아는 단어가 쥐임밖에 없더라고요. 영어에서. 그래서 내가 영어가 너무 짧아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외국에서 로스쿨에서 강의했던 친구한테도 물어봐도 우리 국내 로스쿨 교수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쥐임밖에 없대요. 나머지 단어는 모르겠다 이럴 거 보면 이 논문 자체가 어려운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 교육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외고를 나와서 이공계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한 7% 있는데 그게 조국 교수님도 조국 후보자도 그 칼럼에서 기고를 해서 얘기했지만 외고는 특목고는 그 규정 취지에 맞춰서 진학을 해야 된다. 외고를 나온 애들은 외국어 계열로 이렇게 해서 이제 2000 몇 년인가 금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따님이 진학하고 나서는 학교에서는 이과를 운영 못하게 혼자 공부를 하든지 재수를 하든지 이렇게 됐다니까 그런 걸 다 미리 선도적으로 잘 피해서 잘 가셔서 좋은 데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단국대 논문은 학술지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주대는 학술지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학계에서 일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건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권장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다면 불법입니다. 오늘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지금 한다면 불법이다. 사실 이게 황우석 사태를 아시죠? 사실 황우석 사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를 외국에서 인정 안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관행 때문이에요. 자기 연구하면서 그냥 아무나 집어넣어서 제1제자 시켜서 외국 대학에 원서 내면 외국 대학에서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 신인도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황우서 사태에 의해 이게 2008년도에 바로 이게 논문이 있었던 것도 바로 2008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제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이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인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사다리 한 칸을 올랐는데 나의 자식이 나만큼 될까 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럽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중에서 자기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난받을 바가 아니죠. 불쾌하는 사건이 정유라 씨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유라 씨가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강연은 저 부분이 있었고 화제가 표현이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외고, 장학금, 논문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이미 과거에 뭐 바른 소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대중의 정서를 많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특목고 외고, 외고가 여기 외국어를 가르치는 문과 계통인 거잖아요. 원래 특수 목적, 그 목적으로 가르친 학교인데 여기에서 왜 이과반을 운영을 하고 의대반을 운영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는데 근데 조국 후보자도 2007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딱 그러면서 외고는 이게 단순히 그 뭐 이과반, 의대반 이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사회 계층의 문제가 개입이 돼가지고 상위 계층 대입을 위한 입시 고교로 변질됐다. 외고가 이거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바로 본인의 딸이 그 코스로 갔다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 집이 상위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그게 나쁘다고 비판을 하는 칼럼을 썼는데 딸은 그 코스를 밟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좀 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조국 후보자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대중 정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것도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과거의 발언을 자기가 뒤집는 모습을 공개된 상황에서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무장관이라는 게 이제 법치를 담당하는 분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행동을 했고 또 그게 어떤 우리 국민들한테 불신을 심어줬는데 일단 신뢰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여당이나 청와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방어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불법은 없지 않느냐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어떤 신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지지하는 분들 뭐냐 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정과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이 정부를 바치고 있는 중요한 양대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조국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산대 의전 입학할 때도 보면 그때 블라인드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 측이 학교 측에다가 거기 가면 모텔밖에 없어서 호텔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학 담당자들이 조국 후보의 딸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딸이 지원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그런 증언이 있다는 거죠. 거죠. 그 학교 관계자가 또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어떤 특권과 위치를
이용을 한 것 알겠습니다.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